자, 이번 시간은 경찰 책임 원칙을 한번 볼게요. 이 책임 원칙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9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경찰 책임 원칙은 경찰권을 누구에게 발동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경찰권의 발동은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찰 책임자에게 발동해야 된다. 책임 없는 사람한테 발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경찰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인 요소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 자, 위법성 인식도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 자, 행위능력도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있을까? 자, 정당한 권한이 있을까? 요하지 않는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원칙이에요. 어려운 원칙. 제가 예를 하나 들잖아요. 자, 나 4살인데 어린애가 자, 엄마가 길 건너편에 있는 거야. 네. 엄마네.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린애 4살짜리가 고의과실이 있을까요? 무단횡단에 고의과실 없어요. 무단횡단 인식이 있을까? 없어요. 4살짜리 행위능력 없어요. 그래도 걔는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찰 책임의 유형을 보면은 행위 책임이 있고요. 행위 책임. 자, 그 다음에 상태 책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합적 책임이 있습니다. 복합적 책임. 그래서 책임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행위 책임은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거야.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행위. 자, 있는 자의 행위로 자, 발생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일체로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 땡. 틀렸다. 자,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발생한 책임. 이거는 내가 아닌 자잖아.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배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발생한 책임을 지배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배자 책임의 성질이 내가 제대로 지배하지 못한 내 책임이냐, 아니면 네가 져야 될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냐, 대비 책임이냐, 자비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 자, 그래서 지배자 책임은 대신 져주는 책임이 아니고 자기 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상태 책임은 뭐냐? 물건이나 동물에 의해서 발생한 책임을 말합니다. 물건이나 동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요. 2차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보세요. 소유자가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배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옆집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왔어요. 줄을 잡고 있었다고. 그러면 옆집 강아지가 물어버린 거야, 사람을.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1차적으로. 옆집 아저씨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목줄을 잡고 있는 현실적 지배자가 1차적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현실적 지배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2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올 거다. 물건이나 동물에 관한 책임은 곧바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땡. 자, 복합적 책임은 섞여 있는 거죠. 자,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자, 더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더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그죠? 행위 책임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선. 자, 이게 이제 책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경찰권의 발동을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하는 것인데, 원칙에는 뭐가 있을까? 예배가 있다. 자, 예배가 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비책임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할 말이 있겠죠.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뭘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자, 그래서 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경찰 긴급권이라고 합니다. 경찰 긴급권. 경찰 긴급권이다. 그래서 경찰 긴급권은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하는 게 아니고, 자, 책임자에게 발동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우 급박한 경우에 법령에 근거해서 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책임자의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상의 근거. 자, 법령상의 근거를 요한다라는 거예요.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면 땡.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수긍할 거 아니야. 근거를 두고 발동해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군요 라고 할 건데, 그러면 법령에 근거해서 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했을 때 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은 손해입니까? 손실입니까? 적법은 손실, 손실은 보상, 미법은 손해, 손해는 배상이에요. 그러면 적법은 손실이니까 손실. 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자, 적법은 손실이고요. 손실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 긴급권에 예가 있다. 그죠? 예. 자, 얘가 화재 현장이죠. 자, 화재 현장에서 소화 작업에 동원하는 거예요. 소화 작업 동원. 불이 났을 때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불 지른 사람한테 발동해야지. 네가 불 꺼라. 근데 이 사람 혼자 불 못 끄잖아. 구경한 사람들한테 당신도 와서 불을 끄세요 라고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 자, 이게 소방기본법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현장 피해자 구조입니다. 피해자 구조 임무. 자, 교통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요? 사고 낸 사람한테. 네가 사고 냈으니까 피해자 구조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다쳤잖아요.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발동해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경한 사람한테 와서 당신도 와서 피해자 구조해 주세요 라는 게 이게 경찰 긴급권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 긴급권은 책임자가 아니라 비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문제 하나 써보면, 경찰 긴급권은 경찰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다. 자, 여기다 OX를 해봐야 돼. 자, 여러분이 아마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부합이란 말은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야. 일치하는. 자, 그러면 경찰 긴급권하고 경찰 책임 원칙이 일치합니까? 볼까요? 경찰 긴급권은 누구한테 발동하는 거야?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발동하는 거죠. 비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것이고, 책임 원칙은 누구한테 발동하는 거예요? 책임자에게 발동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이거는 비책임자고 이거는 책임자니까. 그래서 부합하는, 일치하는 땡. 그래서 전체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로 나왔던 문제가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고의가시를 요한다 땡. 미법성인식 요한다 땡.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경감부 작년에 나왔던 거. 지배자 책임은 대비 책임이다 땡. 자기 책임이에요. 2019년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땡. 그 다음에 이제 승결에서 나왔던 문제. 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다 땡.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으면 어려운 원칙이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